안녕하십니까.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는 이슈 톡톡입니다.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이제 약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도 후보 윤곽이 속속 드러나면서 선거 구도 역시 점차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초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선거를 비롯해 각 시군 단체장 선거까지 다양한 변수와 관전 포인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남 지역 선거 분위기부터 주요 후보 경쟁 구도 그리고 유권자 선택 기준까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초당대학교 김판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전반적인 선거 분위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40여일 앞둔 6.3 지방선거 현재 전남 지역 전반적인 선거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선거 분위기 어떻게 형성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 지역의 특성상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그런 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법정 선거 기간인 5월 말에서 6월 초 이 기간보다는 오히려 민주당 경선이 치루어지고 있는 3월, 4월이 더 선거 분위기가 나고요. 또한 치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과거에 비해서 현재로서는 민주당 공천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요. 일부 지역에서 물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네거티브 선거라든지 군권, 관권 선거 이 부분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비교적 성숙한 선거 분위기라고 예,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열 양상이 없다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과거 선거와의 차이점, 원인이 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번 선거 기간 과거에 비해서 유권자들의 성숙함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SNS가 굉장히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유권자와 후보자의 1대1의 어떤 상황에서 선거운동이 전개가 됐었다면 최근에는 SNS로 많이 이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후보 당사자라든지 선거운들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거티브 선거라든지 불법 선거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한 선거법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강화됐고요. 또한 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이런 부분 좀 세밀하게 선거법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 선거가 좀 과열 양상이 많이 수그러들고요. 좀 성숙한 그런 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선거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장 후보가 경선을 통해서 민영배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예. 그래서 경선에 나선 현역 전남 광주 광역단체장들이 모두 지금 낙마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공천권을 실질적으로 거머쥔 민영배 후보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마 이번 6.3 지방선거 가운데서 전국적인 가장 감식도가 높았던 부분이 바로 이번 그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민주당 경선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광역 그 시도의 통합, 행정통합 원래는 대전 충남이 가장 먼저 얘기가 나왔었고요. 또 이후에 대구 경북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전남 광주 전남이 실질적으로 통합이 됐고요. 또 6.3 지방선거가 통합시장이 선출되는 그런 선거로 치러지게 됐는데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됐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민주당 최종 결선에서 김영록 후보를 물리치고 민영배 후보가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지역정가에서는 일단 본인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대통령의 어떤 높은 인기도 또 민주당 바람의 결과였다라는 그런 그 평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현역인 강기정 광주시장 또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물리치고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민영배 후보의 어떤 정치적인 역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예. 통합시장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후보 간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러한 경쟁 구도가 지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처음에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에 나선 후보들이 9분 정도 됐거든요. 이제 본경선에서 이제 5분 정도. 그래서 민영배, 주철현 후보, 예비 후보, 그리고 또 신정훈, 강기정 예비 후보들이 뭐 단일화든지 연대를 했었고요. 결국은 이제 민영배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만은 결선 여론조사에서 어떤 그 시스템상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었고요. 김영록 후보 측에서는 뭐 승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갈등은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만 또 모르죠.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사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그 염려 섞인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광주 전남의 어떤 지역 간의 갈등 얘기도 나왔었고요. 또 전남 같은 경우는 뭐 서부권, 동부권, 또 중부권 각각의 출신의 후보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간의 갈등에 대해서 염려하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염려하는 것보다는 훨씬 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그 경선이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촉박한 경선 일정. 예. 그래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뭐 정책 검증이 좀 부족한 거 아니었나 예. 이런 염려 섞인 부분도 좀 말들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시도 광역 그 단체장 선거가 처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원론적인 얘기는 정책 선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또 공정한 선거, 투명한 공천이 이루어져야 된다, 경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중앙당 차원에서도 민주당 경우 중앙당 차원에서도 뭐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약간의 어떤 과정상의 문제점은 있었지만 그 어떤 결과에 대해서 큰 뭐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 또 좀 아쉬운 부분은 정책 선거보다는 오히려 어떤 그 인기 위주의 그런 좀 바람의 선거, 뭐 조직 선거 양상으로 치닫지 않았나 일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얘기도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 이후에 당내 통합과 지지층 결집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향후 선거 과정에서 어떤 점이 중요하게 작용할지 교수님 의견 여쭙겠습니다. 예, 어떤 선거나 선거가 끝나면 선거 후유증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도 지역 간의 감정이 좀 깊게 상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후보들이 많이 자제를 했고요. 또 유권자들도 성숙함을 보임으로써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부분이요. 선거 이후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첫째는 이제 주청사 선거 경선 과정에서도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주청사 소재지 관련 문제 또 이미 뭐 선거 경선 그 이전에도 문제가 됐었던 전남 같은 경우 의과대학 소재지 문제 또 일단 그 각 지자체 광주 전남 지자체 추천기관의 어떤 통합 관련 그런 문제 또 공무원 인사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선거 이후에 그렇게 어떻게 그 갈등을 봉합하고 또 이렇게 분열된 그런 그 민심을 어떻게 잘 수습할까 이 부분도 통합시장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선거에
민주당 이외에도 출사표를 던진 다른 정당 예비 후보들이 있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워낙 이쪽 지역이 이제 민주당 텃밭이다 보니까 민주당 경선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요. 사실은 그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지지 않고 있는데 또 우리 그 시청자분들은 좀 궁금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이 또 어떤 당에서 후보자들이 나오고 있는지. 먼저 그 광주 전남 통합시장, 전남 광주 통합시장 국민의힘 후보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 국민의힘 그리고 또 광주시당 위원장이었던 안태욱 그 후보가 지금 등록을 마친 그런 상황입니다. 경선에 이제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겠고요. 조국혁신당에서는 아직 후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보당에서는 그 민주노총 출신인 이종옥 후보가 확정이 됐고요. 정의당에서는 강은미 전 의원이 후보로 나선 것으로 지금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시시때때로 움직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안태욱 후보는 아마 사퇴를 하고 예. 이정현 후보로 확정된 것으로 아마 그렇습니다. 뉴스에 그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에 더해서 통합 추진 관련된 현실적인 과제도 좀 짚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해서 행정 통합 비용이 약 1,876억 정도로 추산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중에서 7월 1일 출범을 위해서 필요한 573억을 추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가 경정 예산에서 전액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방채나 대출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죠. 빚내서 통합해라라는 얘기로 예.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통합 추진 과정과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제 7월 초에 출범하는 통합시 관련해서 이제 비용을 추경 예산에 573억을 이제 지원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었는데요. 행안부가 이 중에서 이제 177억만을 반영을 해서 그 기획예산처에 올렸는데 이 부분도 아마 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국회 행안위에서 177억 원을 증액해서 현재 그 예산특별위원회에 심사 중인 것으로 지금 언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우려하는 사항들이 뭐 교육하고 관련돼서는 조금 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이번에 그 준비 예산으로 편성이 됐던 573억 원이 운영이나 관리 시스템의 통합을 하기 위한 비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면적으로 삭감이 되면서 아무래도 지금 광주 전남 통합 특별시장이 가져야 될 과제가 훨씬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점으로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이제 정식 출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셨던 뭐 교육 부분이라든지 또 어떤 그 사회 복지 이 부분에 가장 아마 우리 시도민들이 좀 신경을 줄 수밖에 없고요. 아마 그 통합시장도 그쪽 관련해서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통합시장이 어느 정도 정치력을 발휘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정부의 예산을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많이 가지고 오느냐 아니면은 조금 서운한 정도의 그런 그 예산만 확보하지 못하냐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현재 전남 22개 시군의 기초단체장 후보 윤곽도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후보 구성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이번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거의 이제 뭐 마무리 단계인데요. 사실 크게 한 몇 가지 정도 우리가 좀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현역 불패라는 그런 그 신화가 뭐 이번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도 그대로 여실히 드러났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정말 그 놀랄 만큼 신인들의 어떤 깜짝 등장 뭐 이런 부분도
거의 뭐 없었던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중앙당 차원에서 전략공천이 없어졌다고 하는 이 부분도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선 네. 과정에서 여러 논란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예.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후보가 많았었는데요.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를 뭐 종합을 해보면 일반 안심번호 여론조사라든지 권리당원 여론조사에서 뭐 신뢰 문제라든지 과정의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한 그런 언론이 많았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시골에서 나이 드신 분들 뭐 대리투표 이 부분도 언론에서 뭐 나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과거에서부터도 수없이 번 지적된 상황인데요. 바로 지역위원장들, 국회의원분들의 사천 관련 논란입니다. 시군 뭐 기초의원 마찬가지고 또 도의원 그러니까 광역의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지역위원장들의 사천 문제는 어제의 문제가 아니고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뭐 시민사회단체나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시정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제 광역의원 같은 경우는 100% 권리당원에 의해서 후보가 확정이 됩니다. 권리당원에 의해서 그 100% 후보가 확정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역위원장,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파행을 빚어온 일부 지역에서 다양한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출마를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뭐 신안, 그리고 광양, 완도 등을 지금 꼽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신안군을 살펴보면은 민주당 후보로 당초에 민주당 후보로 그 신안 군수선거에 나갔었던 김태성 전 예비 후보 그리고 정광호 전 예비 후보가 공천 과정에서의 약간의 그런 부분 때문에 민주당 경선을 이제 중단하고 탈당을 해서 무소속을 선언했는데 현재는 이제 조국혁신당에 가입을 해서 경선을 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 같은 경우도 이건 이제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박상현 후보의 경우는 이제 경선 과정에서 그 불법 선거 전화방 개설 의혹 등으로 해서 심사에 이제 배제돼 가지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전남도당에서 뭐 선언문까지 발표를 하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출마를 강행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완도 군수 같은 경우도 예비 공천 과정에서 이제 김신 후보가 이제 그 경선을 중단하고 예비 경선을 중단하고 무소속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본선에서는 무소속과 또 민주당 후보가 붙는 대결하는 그러한 부분. 대체적으로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분들이 무소속이나 또 무소속에서 이제 다른 당을 택해서 이번 선거에 나가는데 글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예상하십니까? 예,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요. 몇 군데를 살펴보면요. 첫째는 이제 목포시장 선거, 그리고 또 담양군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안군수, 완도군수, 뭐 여수시장, 순천 등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6.3 선거에 좀 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목포시장 선거 같은 경우 강성희 민주당 후보가 확정이 됐고요. 무소속에서 이제 조국혁신당에 입당을 해서 조국혁신당 후보로 나서는 전 박홍률 목포시장의 어떤 양자 대결 굉장히 좀 지역에서는 관심거리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신안군수 선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징검다리지만 5선에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 최초의 5선에 도전하고 있는 박우량 민주당 후보와 또 혁신당 후보들과의 어떤 그 대결 이 부분도 초미의 관심사고요. 또 완도군수도 김신 무소속 후보와 우홍섭 민주당 후보와 대결 그리고 또 현역 조국혁신당 유일한 단체장인 정철원 담양군수와 또 박정원 민주당 후보의 대결 이 부분도 관심사항이고요. 또 여수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서 좀 뭐 선두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을 했었던 명창한 후보가 혁신당의 간판을 들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순천 같은 경우도 이제 무소속의 노광규 현 시장과 또 민주당의 손원모 후보의 격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23일 오전 기준이라는 부분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지켜보면서 특히 전남 지역에서 중요하게 논의해야 될 핵심 현안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예, 뭐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구 소멸입니다. 인구 소멸에 따른 지역 경제 붕괴 이게 가장 통합시장이 또 지역의 정치인들이 풀어야 할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22개 시군 가운데서 16개의 지자체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가장 통합시장이라든지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역의 정치인들이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바로 인구 소멸에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정부가 통합시에 제시했었던 여러 가지 인센티브, 그리고 또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AS 센터 이런 부분 관련해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정치인들의 역할 이 부분도 우리 지역의 어떤 발전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좀 염려스러운 부분인데요. 광주와 전남의 어떤 균형적 발전과 차별화된 발전 전략의 논의도 지금 상황에서 또 선거 이후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문제점과 개선 방안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바로 신뢰, 믿음입니다. 정치인들과 유권자들, 국민과의 약속, 신뢰, 이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가 나를 만약에 뽑아주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 그런 후보들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은 좀 관심을 갖고 정확한 선택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바로 후보들에 대한 과거의 발자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후보의 발자취가 왜 중요하냐면 지역의 과거를 알아야만이 현재를 알 수가 있고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의 우리 지역의 아픔, 과거의 우리 지역의 슬픔을 알고 있는 체념한 그러한 정치인이 그 아픔에 대한 슬픔에 대한 것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6.3 지방선거에서 최종의 후보, 우리 고장의 어떻게 보면 일꾼 아닙니까? 정치 일꾼을 뽑는데 꼭 좀 참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실현, 실천 가능성,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향 이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중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으로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이슈 톡톡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